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한여름을 달궜던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은 당초 예상보다 엄청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성적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반기 판매 실적과 이익 그리고 향후 미래 성장 측면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과거 4년 동안 코로나 사태, 반도체 부족 이슈로 공급자 주도 시장이 되다 보니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금 시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의 캐즘 현상도 있지만 시장 판도를 바꿀 SDV의 시대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 이에 대응한 기술과 개발 여력이 없는 업체들은 곧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글로벌 판매에서 BYD와 수주키를 제외한 전 업체는 정체 또는 감소세에 있습니다. 토요타는 폭스바겐 그룹을 제치고 5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의 감소 영향으로 전년비 3.1% 감소했지만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위인 스텔란티스는 타 업체와는 달리 주력 시장인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의 큰 부진으로 전년비 11.9%나 감소했습니다. 레거시 업체와 테슬라가 이렇게 정체 또는 감소한 요인에는 중국 시장 쇼크와 전기차 판매 캐즘 현상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술과 저가격을 앞세운 중국 로컬 업체들이 NEV 시장을 주도하면서 레거시 업체들의 판매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판매 실적을 18년과 비교해 보면 토요타를 제외하고 전 OEM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20년에 64%였던 글로벌 OEM의 마켓 쉐어는 계속 떨어져 3년 반 만에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GM, 닛산, 혼다, 현대차 그룹의 판매는 풍전 등하의 위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하이브리드와 신뢰성으로 버텨왔던 토요타도 올해 상반기 판매에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이익을 중국 시장에서 얻고 있는 독일의 벤츠와 BMW마저 감소하면서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GM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중국 지분법 손익이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토요타와 혼다의 중국 지분법 이익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경쟁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아키라와 미쓰비시는 작년 시장에서 철수했고 토요타와 혼다는 인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감축한 것만으로는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보입니다. 혼다와 닛산은 각각 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축소했습니다만 현재의 판매 대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과잉 생산 능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일본 업체의 앞마당 역할을 해왔던 태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수바루와 스즈키가 현지 생산을 중단했고 혼다는 생산 능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지금까지 버티던 일본 차들까지 무너지고 있고 아마 독일 차들이 마지막 순서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판매 감속 현상에 있습니다. BMW, 토요타, GM이 증가한 반면 타그룹 전기차 판매는 감소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판매는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감소했지만 큰 폭의 가격 할인으로 푸시 판매를 한 중국 시장에서의 증가로 소폭 감소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는 기아가 EV9, EV5 등 신차 효과로 성장했지만 현대차의 판매 부진으로 전체적으로는 11.8% 감소했습니다. 토요타는 전기차 판매가 의무화된 영국과 캘리포니아 주 같은 곳에서 높은 인센티브를 사용하면서 판매하다 보니 전년비 증가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판매 대수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반기 경영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감소 그리고 미래차 개발 투자비 증가로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토요타, GM, 르노, 혼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감소했습니다. 토요타와 혼다의 증가 요인에는 중국 시장 부진에도 미국에서의 하이브리드 판매 증대와 환율 효과가 컸습니다. GM은 수익성이 우수한 픽업과 SUV 판매 호조로 르노는 환차 손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호조와 고수익 SUV 차종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토요타와 혼다처럼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 효과도 있었지만 환율 효과로 영업이익률 감소를 최소로 할 수 있었습니다. 환율 효과는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2분기 기준 토요타의 환율 효과는 영업이익 증가분
1875억 엔이 약 2배가 되는 3,700억 엔이었습니다. 혼다의 경우는 환율 효과보다는 미국에서의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 등 영업 노력 효과가 더 큰 편이었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310억 원이 증가했지만 이 중 환율 효과는 4천억 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기아의 환율 효과는 현대차보다 많은 4,190억 원으로 영업이익 증가분 대비 1.7배 많았습니다. 기아는 인센티브 증가와 판매 보증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감소 노력으로 현대와는 다르게 13.2%의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아 전기차의 높은 이익률도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기차의 이익률은 테슬라와 BYD 그리고 포드를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가격 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의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작년 10.5%에서 5.9%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포드의 전기차 부분의 올 상반기 영업 적자는 24억 6,300만 달러로 한 대 팔 때마다 6만 8천 달러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레거시 업체 중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는 BMW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2분기 경영 성과 발표 자료에서 한 애널리스트의 질문에 전기차의 이익률 평균이 10%가 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5.9%, BYD가 3.7% 수준임을 고려할 때 최고의 이익률입니다. 환율 영향도 있었지만 BYD처럼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이익을 낸다고 한다면 상반기 평가에서 금메달은 기아가 차지해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포드와의 차이는 배터리 조달을 한국에서 직접 하는 이점과 미국과 한국의 인건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포드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이익률이 매우 낮다는 부품업체들이 불만에 어느 정도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터리팩을 조립하는 모비스가 적자를 보면서 납품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원가 혁신이라는 방법보다는 푸시 방식의 원가 저감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에서 고금리 지속 등으로 판매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재고는 증가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판매 인센티브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이 크게 변동하고 있어 이전처럼 환율 효과 기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진핑 리스크가 계속되는 중국 시장에서 7월 EV 판매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의 판매 감소와 이익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GM에 이어 혼다, 닛산도 적자에 빠지게 될 것이며 토요타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25년 CO2 배출가스 규제와 유로7 규제 도입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는 이에 대응한 내연기관차의 코스트 증가 부담이 있게 됩니다. 또한 25년 CO2 규제와 영국 GB 맨데이트 규제 비율 강화로 수익성이 좋지 못한 전기차를 더 많이 판매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판매 부진, 전기차 판매 감소, CO2 규제 대응 위한 코스트 부담, 전기차와 SDV 개발비 부담의 사중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독일 업체 중에는 BMW가 그래도 유망하다고 보입니다. 규제 대응을 위하여 토요타처럼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차까지 멀티패스웨이 노선을 걸어왔고 일관된 전기차 전략, 전기차 시대에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가 작은 점, 노이 클래스 등 2세대 전기차와 SDV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이 평가됩니다. 벤츠는 개발 전략이 흔들리고 있고 폭스바겐 그룹은 소프트웨어 개발 실패로 중국의 샤오펑 상해기차의 플랫폼으로 다음 모델을 개발할 때까지의 24년, 25년은 보릿고개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익성 악화로 원가 절감과 인원 삭감을 통한 내부 구조 조정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업체 중에는 르노와 결별한 닛산과 미쓰비시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들은 혼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SDV 개발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관계는 혼다가 이들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향후 일본 자동차 업체는 토요타의 진영과 혼다 진영으로 재편이 예상됩니다. 토요타와 혼다는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호주입니다. 전기차 개발에 뒤늦어 그동안 자사 고객을 테슬라 등 다른 업체에 빼앗겨 왔지만 혼다까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어 이것도 긍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인증 부정 문제로 하반기 50만 대 생산이 축소된다고 하지만 글로벌 고객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어 대세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구체 배터리 개발에서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앞서가고 있는 토요타와 닛산이 양산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의 부활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중국의 림모터에 투자하여 15번째 브랜드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수익원인 미국 시장에서의 고전은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진에 빠져있는 브랜드의 수술과 인원 감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성공시키면 다시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19년부터 SUV를 앞세운 황금 상품 사이클기에 접어들었고 08년 리먼 쇼크, 20년 코로나와 반도체 부족 사태 위기 때마다 크게 도약하는 행운도 따르면서 V자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율 효과와 함께 전기차 판매에서도 3위를 유지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전략에 충실해온 기아의 성과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마주한 과제는 미국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유럽 시장에서의 소형차 하이브리드 부재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점, 중국 시장에서의 존재감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토요타, 혼다, 르노의 하이브리드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이브리드 엔진 라인업을 소형과 대형까지 확대해야 하는 긴박한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더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셔널에서 추진하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이제 웨이모와 검토하는 전략적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는 중국 업체나 테슬라에 비해 느립니다. 그럼에도 SDV를 실현하기 위한 차량 OS 개발을 목표한 대로 26년에 개발할 수 있다면 폭스바겐을 제치고 2위 자리로 올라설 가능성은 큽니다. 테슬라도 이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황금알을 낳는 충전 사업부 인원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단행했지만 단기적 개선 여지는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이슈가 되었던 저가격차 개발과 로봇 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FSD의 성능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10월에 발표하는 기술 수준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내년 초에 약속한 대로 25,000달러의 저가격차가 양산될지 여부가 전기차 세계 1위의 테슬라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